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정확하게 어떤 사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략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보시죠. 네, 서병수 부산장님 모시겠습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국제적인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영화제를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월호, 다이빙벨로부터 시작된. 지금은 이 사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동진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내시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유튜브에 레오 까락스라고 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뽕래프 연인들 뭐 그런 거 만든 세월호 그러니까 다이빙벨 상영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끊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장 고발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이빙벨부터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인촌 장관이
들어섰을 때 영화인들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영화인들에게 엄포를 한번 놨었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모르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이랬었고요. 그래서 영화계에 이른바 이제 좌파를 색출한다 뭐 등등 하면서 그때도 속가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성근 씨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 김동우 위원장이 그 당시에 위원장이셨고요.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이용관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이었는데 어쨌든 영화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뭐 어버이연합에서 읍참마속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그때도 읍참마속의 그 느낌으로 빌미를 주지 말자며. 문성근 그 위원을 그 위원직에서 해촉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줄기차게 부산영화제를 뭔가 이 정권의 또는 정부의 어떤 시책, 흔히 말하는 국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맞게끔 그 교정하겠다는 어떤 취지가 거의 한 8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다이빙벨에서 노골적으로 그것이 이제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부산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빙벨은 이미 사용됐어요. 뭐 앞으로 부산영화제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입장과 같이 하는 그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안 치겠다는 거죠. 통제가 가능한 영화제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문화 뭐 여러 가지 그 페스티벌이나 특히 영화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좌파들의 그 뭐 좌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영화의 스텝스 뭐 집행위원장이나 스태프들을 바꾼다고 해서 부산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병수 시장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정치적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상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영화제 같이 큰 영화제가 아닌 경우에 작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지자체 그 단체장이 돈을 주는데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목줄을 쥐고 있어서 이런 작품 저런 작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위원장을 포함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그것을 간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산영화제는 덩치가 있고 영화인들의 그 관심이나 여러 가지 그 초점이 그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어 논리나 방어 진지가 잘 구축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났지만 다른 영화제 같은 작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예산,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예를 들어 집행위원장이 버티면 이용관 위원장도 사실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 예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면 예산이 안 나오면 사무국 직원들 월급이 안 나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월급이 안 나가면 그때까지는 뭐 일치 단계를 할 수도 있어도 그게 3개월, 6개월 정도 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 스스로가 그 전체 조직을 위해서나 또는 자기의 조직원들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사람을 앉혀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선정할 때부터 네. 뭐 우파적 시각이 많이 담긴 영화를 선정한다든지 혹은 뭐 정부가 미는 영화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걸 다 하겠다는. 정부의 그런 거야? 비판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의 그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로. 나는 제가 전 정부 사람들하고 영화와 관련된, 문화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무식하구나. 이명박 정권 때는 무식하구나 그랬는데 이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뭘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거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위의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을 들어야 되고, 얘네들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딴 나라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죠. 왜 하라는 대로 안 하지? 이상한 영화를 만들지? 뭐 이런 거죠. 때로는 야한 영화를 만들고, 쟤들 좀 정신 개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바꿔야 되겠구나. 대한뉴스 이런 거 만들면 돼. 그분들 영화를 안 만들려고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상업적이지 않고 재미나 의미는 다 없어요. 그래서 안 만드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우리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과 자기네들 생각의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골든타임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지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8월 초에 320편을 확정을 하려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3개월 전에는 뭔가 가닥이 나와야 320편이 나오거든요. 지금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영화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영화 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실로는 이번 부산영화제가 못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문제가 아니고요. 120억 정도가 그 부산영화제 예산이 필요한데 60억이 부산시 예산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14억. 그래서 8억으로 줄었죠. 그게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죠. 나머지 부분 한 30억 정도는 티켓 뭐 이렇게 등등 영화제가 걷어들인 수익이고요. 30억은 지금 쫓겨난 이용관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산영화제 사무국이 노력해서 마케팅, 기업 협찬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쫓겨났으니까 30억은 날아간 거예요. 120억의 영화제의 소요 예산 중에서 지금 30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제 예산 자체가 줄어든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영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문화적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 기능 뭐 이렇게 운영상으로 생각해도 지금 영화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부산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사람을 쫓아냈으니까. 그렇다고 부산시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120억밖에 안 돼요. 박정희 기념사업에 60억, 1,800억 정도 쓰는데. 그렇죠. 네. 또 많이 준다 그러죠. 부산영화제는 아시다시피 그 마켓도 있어요. 아시아 필름 마켓이라고 AFM이 있죠. 그거 굉장히 큽니다. 그거 준비하려면 1년 걸려요. 지금 아무것도 준비 못했고요. 아시아 필름 아카데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직들도 있어요. 그것도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영화제의 명맥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영화제나 영화계가 그것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 영화인들이 보이콧하면 어떻게 열어요? 영화제에 안 가는 거죠. 뭐 스타들도 안 가고 영화인들도 안 가는 건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개막식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화를 출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20편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 영화. 예를 들면 박찬욱, 봉준호 등등. 박찬욱 감독이 지금 그 아가씨란 영화로 깐느 나갔죠. 등등 그 영화도 부산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베를린, 베니스, 뭐 깐느 다 지금 뭐 부산영화제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렇게 탄압을 해? 그럼 영화 보내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영화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영화 편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봐야 될 영화들이 안 오는 거죠. 저게 서병수 시장 개인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뭐가 그래서 있습니까? 기자분들이 그걸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부산영화제가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까지 나왔고. 서명수 시장은 지금 내가 꽂을 테니까 다 물러가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계에서는 그것을 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위원장이 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거고. 대표 아직 접점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이른바 정관 개정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산영화제가 양보할 건 양보를 했죠. 뭐냐면 이용관 위원장의 사퇴, 사실상 해촉이라고 아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용관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을 사실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양보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신 그 영화제가 요구한 것은 부산시에 요구한 것은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적 형태로 민주적 절차로 뽑아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하자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사실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표대결을 하든 뭐 어쨌든 뭐 출마 시키면 되잖아요. 투명하게 뭐 자기네들이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선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긴 싫고 자기들은 그냥 꽂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교장이 생각하는 몇몇 후보군 중에서 뽑아라 이런 식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위원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쟁점이죠. 왜냐하면 위원장이 바뀌면 사람이 싹 바뀌겠죠, 다. 그렇죠. 사무국도 다 바뀌고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라고 하는 게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고 실제로 20년 동안 굉장히 성장시켜와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실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됐는데 이런 상태로 1, 2년 가면 금방 와야 되는 거죠. 베이징 영화제로 옮겨가죠. 왜냐하면 작품들이 여기는 안 오니까. 20년 동안 공들였던 거 무너지는 거 1, 2년이면 금방 무너집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제는 어떠한 외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치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영화계가 봤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외압에 견뎌내면서 영화제를 치르는 모양새가 아니고, 일정 정도 그러니까 굴복하는 자세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쪼그라드는 어떤 영화제를 치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영화계가 전면적으로 보이콧 선언한 거잖아요. 영화인들은 저렇게 그 서명수 부산시장의 뜻대로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네. 저렇게 한번 들어와서 독립성을 해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켜왔던 부산영화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부산 시민들이나 혹은 다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할 일이 있어요? 부산 시민들이 부산 영화제에 대한 태도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그 지역적 이기주의나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부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안 해도 돼. 원 아시안 페스티벌 같은 거 만들어서 한류 페스티벌, 100억짜리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부산 영화제 기간에 그것도 영화의 전당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부산시의 대안이에요? 부산시의 대항이죠. 니네 영화제 안 한다 그러면 치워 그러면 딴 거 할 테니까. 원아시안 페스티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다 모아놓고 등등 해서 영화의 전당 1,800억으로 지어놓은 건물이고 거기 우리가 쓸게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이돌들 불러가지고 할 수 있다. 아이돌로 채울 테니까 그럼 꺼져 이런 거네요. 그 부산의 그 행사는 부산이 치른다. 이런 논조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화병적이고 그리고 여론은 지금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죠. 뭘 어떻게 전화해요? 아니면은 아까 그분 보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 영화제 수장을 뽑는 과정은 부산시가 받도록 사실은 그 전선을 형성시켜야 되고요. 영화계 내에서 지금 강성 기류가 있는 거예요. 보이콧 선언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치러내야 된다는 온건 기류가 있고 이런데 이 양쪽은 사실은 하나의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영화계 안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은 뭐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영화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것이든 그게 그러면요.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앞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부산 영화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실제 매년 꼬박꼬박 내려가는 사람들 꼭 있어요. 국정원 애들이 댓글 다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파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 3분 영상 어디서 파와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한국의 문화 발전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여론을 확산시켜주고 확대시켜주시고 같이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치르는데 영화제는 보잘것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영화제가 매번 화려합니까? 영화제가 매번 수백 명, 수천 명, 22만 명 가는데 부산 영화제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좀 작게 치러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것의 잔치에 남의 얘기에 우리가 강제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잔치에 우리가 즐겁게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게 치러지더라도 우리 것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모자라면 돈 좀 보태주세요. 횡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횡령했다 그러잖아요. 검찰 조사하고. 횡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계상에 좀 실수는 있었겠죠. 그것도 횡령이다, 전형이다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부도덕한 그런 측면에서 부산영화제가 20년 동안 이어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전에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싸움처럼 네. 영화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서 현재 실상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거든요.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권택 감독 같은 분이 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정말 창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그런지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안 들어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저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할 바. 영화인들이 할 바 말고 우리가 할 바를 알려주세요. 일반인들이. 네, 어버이연합보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적인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영화제를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월호, 다이빙벨로부터 시작된. 근데 지금은 이 사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동진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시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레오 까락스라고 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뽕래프 연인들 뭐 그런 거 만든 세월호 그러니까 다이빙벨 상영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끊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장 고발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이빙벨부터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정확하게 어떤 사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략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보시죠.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hand. 네, 서병수 부산장님 모시겠습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인촌 장관이 들어섰을 때 영화인들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영화인들에게 엄포를 한번 놨었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모르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이랬었고요. 그래서 영화계에 이른바 이제 좌파를 색출한다 뭐 등등 하면서 그때도
속가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성근 씨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 김동우 위원장이 그 당시에 위원장이셨고요.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이용관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이었는데 어쨌든 영화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뭐 어버이연합에서 읍참마속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그때도 읍참마속의 그 느낌으로 빌미를 주지 말자며. 그러니까 문성근 그 위원을 그 위원직에서 해촉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줄기차게 부산영화제를 뭔가 이 정권의 또는 정부의 어떤 시책, 흔히 말하는 국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맞게끔 그 교정하게